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독이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 실시간으로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모두 반갑습니다. 11월 16일 화요일 아침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혼조를 보였고요. 채권은 난리가 나기 시작했고, 채권이 난리가 나니 달러도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달러와 그 채권 금리가 급등하니 아무래도 대형주들은 약간 휘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그런대로 견조하게 잘 지냈고요. 전기차 회사들은 계속해서 랠리를 하고 있는 흐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뒤 뒷면에 중국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군요. 예. 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인사말로 여러분들하고 오갔는데, 머리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우리 민호님께서 저에게 머리 나는 약을 선물해 주셔갖고, 제가 진짜 머리 지금 나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안 보이는데 8K로 하면 보인다, 내 머리.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그래서 머리 많이 나는데 좀 발모제 광고 안 들어오냐 이렇게 했더니, 박수용님, 모근이 없어서 힘들어 보입니다. 죄송하지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더 빠지면 회사 망해요. 심으셔야 합니다. 터키가 잘 씹습니다. 머리를 얻고 남성성을 잃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 이 정도야? 여러분 나한테 하는 생각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진짜 안타깝네요. 네. 두고 봐. 머리 난다. 자, 머리 난다. 자, 근데 사실은 지난 3개월 동안은 머리가 나기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었어요. 제가 사실은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지만 9월 2일 날이 한 2, 3개월 이상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9월 1일 날이 제가 괜찮았어요. 그날이 상당히 피크였는데, 그때 이후로 전 잘잘잘 흘러내리기 시작해서 11월 11일까지 계속 내리는 거야, 일방적으로. 그러면서 마지막 11월 11일, 11월 10일 2연타 맞으면서 수익률이 뚝 떨어져가지고 너무너무 속상했었는데, 이틀 이제 반등을 막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회복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어제 실적, 제가 어제 많이 바빴는데 이곳저곳 갔다가 KBS도 갔다, 연합인포엑스도 갔다, 증시각도기도 갔다, 이렇게 해서 바빴는데, 어제 더 바빴던 것 중에 하나가 장중 내내 실적 흐름, 그다음 장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가 있어서 그거 계속 검토를 했는데요. 실적을 보면서 저의 입에서 튀어나온 한마디가, 너무하잖아 이거 였어요. 너무하잖아. 이 실적의 주가가 이게 말이 되냐고 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회사는 퍼가 3을 향해 가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그래서 어제 우리 저녁에 연합인포맥스에서 존니 선생님하고 저하고 처음으로 대면했어요. 여러분들은 존니 선생님도 익숙하고 저도 익숙하고 하니까 서로 사이가 친할 것 같이 보이지만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워낙 이제 개인들이 존니 대표에 대해서 불평불만한 게 뭔지 잘 알거든요, 저도.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 저거 조금 이상하다 해서 얘기를 물어봤더니 5년으로 이제 보유 기간을 책정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중요한 대목 하나는 동감이 됐습니다. 뭐냐면, 주식 시장으로 물꼬를 열어줘야 주식 시장 활성화 되고요. 제가 진짜 정치적인 그런 성향의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든 야든 국회의원님들 들어주시길 바라는데, 한국이 발전하려면 부동산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 기업들이 잘 되는 게 훨씬 유리해요. 진짜 훨씬 유리해. 근데 진짜 원하면 내가 손가락을 깨부를 수도 있어. 이게 맞다 틀리다. 진짜 이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업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기업이 잘 되려면 기업 시장이 좋아야 돼요. 그럼 기업 시장이 좋으려면 기업 시장이 좋을 수 있도록 물길을 열어줘야 되는 건데, 물길을 열어주는 거에 첫 번째는 뭐냐? 세금 혜택을 약간 열어줘야 된다. 그럼 IRP나 이런 거는 이미 세금 혜택 주잖아. 이런 것도 있죠. 없진 않아요. 그런데 퇴직연금이라든가 그런 쪽에서의 주식 투자 비중 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대학교나 이런 데는 전부 예금으로만 운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일부
조금씩은 좀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저금리인데 너무 저금리로 안심해. 물론 이제 미국 대학처럼 뭐 예일 대학 자금이라든가 무슨 하버드 자금이라든가 여기처럼 너무 이렇게 해서 어떤 애는 뭐 돈을 많이 벌다가도 손실을 보고 이런 거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낮은 수익률이기 때문에 일부는 조금 열어주어서 좀 투자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승수 효과가 나요. 이게 들어오면 계속 주식시장이 좋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한국의 발전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식시장의 자금 물꼬를 열어주는 작업은 꼭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그게 한국을 발전시키고 저는 한국의 공직자들로서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그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상당히 중요하고 그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것들이 기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집단지성과 그 다음에 간절하지. 기업 집단은 굉장히 간절하기 때문에 없는 거 있는 거 다 쏟아붓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율성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극대화된 집단이 기업 집단입니다. 그래서 효율화된 흐름들이 계속해서 강화되면 사회 전체적인 산업 사이클이나 이런 것들은 발전하는 게 기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물꼬를 터주는 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제 제가 약간 전염됐나 봐. 존니 선생님 만나고 나서. 근데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물꼬를 여기다 열어주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는 물꼬가 사실 상당 부분 다른 데로 다 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안정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IMF 된 지 20년 지났어요. 이제 IMF의 아픔에서 조금 벗어날 때도 됐습니다. 그리고 기업들 이 주식은 강점이 뭐냐면 기업이 잘못되더라도 그 안에서 소화가 돼요. 그죠? 주식 시장이 추락해서 그 다음에 다른 것까지 연쇄해서 무너지는 경우는 있지만 주식 시장 자체가 흔들린다고 해서 나라 전체가 그렇게 크게 흔들리느냐? 그렇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요 안에서 소화가 되니까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대신에 은행이 부실되면 뭐야? 나라가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우리 입법자분들은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11월 자 이제 오늘 11월 16일 미국 마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짧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과 질의응답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표현하느냐? 인플레이션. 아메리카 대륙에 본격 상륙했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11월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11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30.9가 나왔는데요. 전달인 10월 달에 이게 얼마였느냐? 19.8이었습니다. 자, 예상치는 22였어요. 근데 30.9가 나왔는데요. 내용을 따져보면 신규 주문과 출하 지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올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격 수용 지수가 50.8로 전월 대비 43.5 대비 많이 올랐고 역대 최고치고요. 가격 지불 지수는 83.0으로 전월 78.7 대비 올랐고 역대 최고치 근처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소매 판매 지표도 나오는데 이것들도 이렇게 고공행진을 한다면 이제 소매 판매까지 잘 된다면 인플레이션을 미국 애들이 받아들이고 있구나 라는 걸로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지표들과 더불어서 어디가 반응을 했겠어요? 금융시장 중에? 네, 채권시장이 반응을 했습니다. 드디어 10년물이 다시금 크게 빠졌던 10년물이 1.6을 다시 돌파하면서 1.62%까지 지금 금리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30년물도 2%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1.997%고요. 반면에 2년물과 5년물의 상승폭은 장기물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못한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차는 조금 더 벌어지는 양상 보여주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박종현 박사님도 얘기하시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언제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느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장단기 금리가 붙으면이죠. 근데 지금 현재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차는 11%가 100bp, 1%가 조금 넘는 한 106bp 정도, 그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벌어진 상태고요. 그럼 물론 지난 얼마 전보다는 많이 좁혀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 추세도 무시할 수 없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것도 감안하시고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달러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요? 달러 가격이 무려 0.39%. 와, 0점. 이거요, 금리가 오르는 거하고 주식이 오르는 거하고 환이 오르는 거는 급이 다른 거죠. 더 올랐다. 지금 0.42%. 95.52달러. 와, 근데 이건 어디서 발생됐다? 달러는 뭐의 양면이다? 예, 유로화의 양면이다. 뒤편은 달러의 뒤편은 누가 있어? 유로화가 있는데 유로화가 폭락세예요. 0.68% 폭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관심, 자, 앞으로 당분간 계속 관심을 보여줘야 할 위안화는 어떻게 됐을까? 위안화는 오르긴 올랐는데 6.383이에요. 6.383. 상승, 환율의 상승폭, 즉 약세죠. 여기는 뒤쪽에 있는 환이니까 약세된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N은 114.13N으로 약세 보여줬고, 달러 원은 그대로 다 달러의 강세를 흡입하면서 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1183원, 지금 52전으로 거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유로의 약세는 라가르드 ECB 총재가 딱 버티고 있다라는 것도 중요한 몫이죠. 어제 발언된 내용들 전달되고 있는데요. 현재 정책 대응은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공급망 병목, 아이고 이거 되게 어렵네. 따라해보세요. 공급망 병목 형상 되나? 공급망 병목 이거 되게 공급망 병목 형상 공급망 병목 현상과 치솟는 에너지 비용이 유로존 성장을 둔화시키고 인플레이션 상승세도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도록 지속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공급망 병목 형상 코가 나오네. 공급망 병목과 에너지 비용 증가가 인플레이션을 꽤나 오래 유지시키고 있다. 예상보다도 더 길게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얘기는 아까 모두의 말씀을. 그런데 그렇다고 여기에서 정책 대응을 하면, 정책 대응은 뭔가요?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상을 시키면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다? 금리 안 올린다. 라고 얘기하신 거야. 금리 안 올린다. 자, 금리 안 올린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 유로화는 떨어지죠. 유로화가 떨어졌기 때문에 달러화가 오른 거죠. 네. 물론 금리 상승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데 보시면 위안화의 약세폭이 작습니다. 달러 대비. 오히려 얼마 전에 6.5위안 했잖아요. 달러당. 근데 지금 38위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간 고점 6.35 정도가 되는데, 이건 뭐야? 현재 분위기 분명히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제면 중국 당국 좀 막아야 되는데 상당히 강세네. 자, 왜 이럴까? 한번 살펴봐야죠. 왜 이럴까요? 위안화에 뭔가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달러보다 오히려 최근 한두 달 동안은 강세 통화입니다. 그러니까 후반기에, 우리 2021년 후반기 쪽에 와서는 가장 통화 중에 강세 통화가 위안화인데, 중국의 위안화인데, 왜 이럴까요? 어제 연합인포맥스의 홍록기 연구원이 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만 중국의 수출이 지금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출도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도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외환보유고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죠. 그리고 어제 얘기한 얘기는 외환보유가 쌓여 있고 그런 게 버퍼가 되고 방파제가 되니 급하게 경기 부양을 지금 중국이 안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돈이 들어오니 경기 부양 안 한다라는 것이죠. 달러가 계속 들어오니 그 돈으로 메꾸면 되니 경기가 처진 것을 부양시키기 위해서 돈 풀 일이 없다라는 것이 홍록기 연구원의 어제 핵심적인 코멘트였습니다. 네, 지금 그거는 이제 지난주에 들었던 우리 조익재 연구원님이 했던 얘기하고 완전히 상반되지만 꼭 상반되지 않죠. 왜냐하면 조익재 연구원은 이 앞으로 보면 중국의 수출이 줄 거야. 중국이 수출이 줄면 중국은 위안화를 풀 거야. 그때는 완화 정책을 필 거야. 라는 얘기였죠. 근데 홍록기 연구원은 지금까지 계속 봐보니, 중국의 순수출이 안 줄어. 수출이 계속 고공행진할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버는 돈 때문에 굳이 경제 부양시키겠다고, 가뜩에 겨우 잡아놓은 부동산 다시 풀어주고, 돈 풀어서 인플레 앙등시키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회적인 일교차,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안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이거는 서로 상반되는 얘기 같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수출이 줄면, 저도 거기 동의하는데 수출이 줄면, 일부 완화적인 정책을 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수출이 줄지 않고 있고, 외환보유가 늘어난다. 외환보유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중국의 위안화 가치는
강세다.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흑자를 내는 통화니까 강세다. 근데 자,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대목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어떻게 대목이 나와요? 위안화가 강세면 예를 들어 100위안 받던 걸 수출할 때 계속 100위안 받게 되면 수출 가격은 어떻게 된다? 위안화 강세니까 올라간다. 100위안을 그대로 100위안 받자면 위안이 달러 대비 강세였으니까 환율을 내리는 강세였으니까 달러 가격이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결국 다시 한번 인플레를 수출하게 되는 것이죠. 좀 비싸게 판매를 해야 되니까 달러 기준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PPI하고 중국 CPI하고 격차가 너무 크다. 미친 거 아니냐. 중국 CPI가 얼마 나왔어요 이번에? 13 나왔죠. 13 나왔는데 CPI는 1 나왔어요. 1.5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 격차가 역대 최고다. 최대다. 이거 말이 안 된다.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내수가 되게 안 좋고 소비 심리 굉장히 안 좋고 이 격차 나온 거 보니까 중국은 이제 앞으로 좀 큰일 났거나 아마 꾸그러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 수출 상황들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중국의 PPI는 중국의 CPI에서 찾지 말어. 왜냐하면 중국 애들이 쓰는 것보다 미국 놈들이 쓰는 죄송합니다. 미국 분께서 쓰시는 게 많으니까 중국 PPI는 미국 CPI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이건 저의 내피셜이야. 각도기 내피셜 그럴듯해. 자, 중국의 PPI는 미국의 CPI하고 연결해 봐야 된다. 그러면 중국의 PPI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것은 무슨 말이다? 앞으로도 미국의 CPI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걸 예상케 하는 대목이다. 자, 그렇다면 무슨 말?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중국발이다 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건 또 무슨 말? 중국의 PPI가 꺾이지 않는 한 미국의 인플레이션도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공급망의 적체가 조금 해소가 된다고 해도 이게 다 해결되지 않을 것이, 지금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있죠. 여기서 포인트 하나 뭐예요? 반도체죠. 미국이 안 돼. 너 못 만들어. 이랬는데 만들지 마. 그리고 ASML 너 팔 거야? 팔지 마. 안 돼. 팔지 마. 너 팔지 마. 램 리서치 팔지 마. 도쿄 일렉트론까지는 이제 손이 안 가지만 자기네 거에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팔지 마. 중국한테 팔지 마. 너 팔았다가 알아봐. 이렇게 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어? 기존의 싸구려 반도체, 저가형 반도체는 중국이 만들고 있는데 이게 공급이 안 되지. 이게 공급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신차를 못 만들어. 아니,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스마트 키 있잖아. 삑삑 눌러서 문 열고 닫고 시동 걸리게 하는 스마트 키에 들어가는 칩이 23만 5천 원짜리 고가형 칩을 넣겠어요? 엔비디아의 그 그래픽 칩 같은 막 30 몇만 원짜리 그 칩을 넣겠어요? 여기 삑삑 하는 거에? 넣을 수가 없죠. 자, 이런 반도체를 어디서 만들 거냐는 거야. 그런데 이게 공급이 안 돼. 그러니까 미국의 신차값도 올라가고 이것도 올려야지 이제 팔라고 막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신차값이 올라가니까 중고차 값도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그러니까 주택 가격은 MBS 계속 발행하고 있으니까 고공행진이고, 유가는 저 아라비아 애들 그 공급 좀 더 해 했더니 아니야 이 정도면 충분해 하고 더 안 하니까 잘 안 빠지고, 근데 반도체 칩 없어서 신차 가격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중고차 가격 또 안 떨어지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해소가 될 거냐는 거예요. 해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미중 무역 마찰도, 무역 전쟁도 일부 있는 거예요. 패권 전쟁도 사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야, 내피셜 괜찮아요? 좋아? 괜찮아?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고요. 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플로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매일같이 대담, 애널리스트하고 매일같이 대담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제가 여러분 아니었으면 거기 갔겠어. 여러분한테 인기를 얻었으니까 제가 딴 데도 불림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감사해요. I love. 네. 연준 관련 인사 발언이 있습니다. 윌리엄 다들리 전 뉴욕 총재. 연준이 사람이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6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고요. 이분 옛날에 발언권 셌던 분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금리 많이 올릴 것이다. 여기서 훨씬 더 많이 올린다는 건 기준금리가 2, 3%까지 올라간다라는 얘기인데요. 앞서 제가 얘기했던 중국 PPI가 미국 CPI로 연결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언제 금리를 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금리 올리는 기간이 생각보다 꽤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역시나 이제부터는 그러면 금리 올리는 걸 무서워할 게 아니라요. 기업들이 금리 올리는 것들을 다 받아낼 수 있느냐. 즉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이션을 다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느냐. 즉 물건 가격을 올려서 잘 팔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다. 잘 팔 수 있는 애들은 괜찮다라고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기업 소식. 테슬라 1,000달러를 지켰습니다. 사실 오늘도 만약에 머스크가 주식을 팔았다고 한다면 진짜 잘 센 거야. 이거는. 이 정도 빠진 건 빠진 것도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 정도 물량 팔고 그것도 대주주가 파는데 안 빠져? 웬일이야. 물론 지금 누구예요? 마이클 버리가 얘기한 것도 저 일부 동의합니다. 진짜 주식 잘한다. 와, 주식 고점에 내다 팔았잖아요. 짱이야. 주식 선수네. 우리 같은 피라미드를 까불지 마. 세계 최고의 부자의 주식 매매법이란? 와, 대박입니다. 진짜 너무 잘하고요. 그 다음에 리비안이 14%나 추가로 상승했습니다. 이야, 놀랍죠? 거기에다 전기차 회사 피스코도 2% 상승했고, 루시드도 2%대 상승했습니다. 전기차 전성시대고, 저는 약간 버블이 시작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퀄컴이 2.1% 상승했고, 메타도 2%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보여줬고, 고공행진하는 반도체 지식들은 소폭 조정을 하는 양상 보여줬습니다. 자, 오랜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지리응답으로 뵙겠습니다. 안녕.